안녕하세요, 냥이대장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의 문을 보면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어안 렌즈가 달려있죠. 누군가 배를 울리거나 문을 두드려서 작은 구멍으로 내다보면 거대한 코와 작은 귀가 달린 얼굴이 보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록 거울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렇듯 렌즈와 거울은 보이는 모습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이죠. 중력이 공간을 왜곡한다라는 걸 최초로 관찰한 사람은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아서 에딩턴입니다. 에딩턴은 태양의 중력이 날아오는 빛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태양이 없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럴 때마다 답을 찾아냈어요. 태양과 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때, 그렇습니다. 바로 일식입니다. 그리고 1919년 에딩턴에게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에딩턴은 이미 6개월 전에 일식이 일어날 곳의 밤하늘을 찍어뒀어요. 일식이 일어나면 단 몇 분이지만 태양 근처의 별을 관찰할 수 있고 미리 찍어둔 사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딩턴은 쾌재를 불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죠. 중력은 정말 공간을 구부리고 있었어요. 빛은 그 공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빛이 휜다는 당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믿지 않았던 게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중력 렌즈 효과는 발전을 거듭하여 천문학의 완전한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단순히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을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전체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주의 모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우주는 정적인 우주였습니다. 지금의 우주론과는 거리가 있죠. 아직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어요. 잠깐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정적인 우주는 유한하지만 끝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지름은 약 12,800km로 유한하지만 끝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빛이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면 계속 안으로 휘고 구부러져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거대한 망원경으로 그 빛을 쫓아가면 결국 자신의 뒤통수를 보게 되는 셈이지요.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지구의 차원 하나를 더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하기 힘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던 중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심이 많았던 몇몇 과학자들이 우주는 물질의 양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모양은 물질의 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정적 우주론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작용하는 중력의 총합과 대등한 새로운 힘을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우주상수였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제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도 이런 완벽한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그 우주상수를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몇십 년 뒤 천문학자들은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이 우주상수를 다시 도입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주의 모양은 물질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우주는 양의 곡률로 공간을 구부리고 밀도가 낮은 우주는 음의 곡률로 공간을 구부리지요. 이때 그 중간값, 즉 곡률이 0인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인계 밀도에 이르렀을 때 생겨납니다. 대략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6개 있는 양이지요. 지구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놀랄 만큼 작은 값이죠. 참고로 지구 대기에는 1세제곱미터 안에 1025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허블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은
세 가지 모양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거리가 늘어날수록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있는지 관찰하면 되니까요. 공률이 0이라면 이론상 은하의 수는 거리의 세제곱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공률이 다르다면 다른 양상으로 관찰이 되겠지요. 물론 그 관찰이 쉽지는 않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더 빨리 멀어지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 과학자들은 최선의 공률 값을 얻었는데 그 결과는 0에 가까웠어요.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난 흔적을 꼼꼼히 살핀 덕분이죠. 이 결과값을 두고 천문학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평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주적 규모로 볼 때 공간은 평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모양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근원적이고 심오한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